네, 안녕하세요. A180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1000만 서비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AI라는 주제로 이렇게 두 분의 대표님과 CPO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되게 공교롭게도 어제 파운데이셔널 모델 그 국가대표에 선정된 두 개의 기업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와 또 리튼 같은 경우 이제 포함이 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선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세 개의 기업의 좀 자기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너부터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너의 김진우라고 하고요. 저희 라이너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이제 일할 때, 공부할 때 쓰기에 가장 좋은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AI라는 그런 뭐랄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딜라이트룸. 네, 안녕하세요. 전 딜라이트룸 신재명입니다. 저희는 9천만 사용자를 깨우고 재우고 있는 이제 알람이라는 알람 앱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람이의 이제 광고 수익화 노하우들을 좀 플랫폼화해서 최근엔 다로라는 광고 수익화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튼의 이동재 CPO님. 네, 안녕하세요. 리튼에서 제품과 마케팅 그로스 전체 총괄하고 있는 이동재라고 합니다. 저희 리튼 같은 서비스는 이제 AI 챗봇 중에서 가장 이제 무료로 한국인들한테 특화시킨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크랙이라는 엔터테인먼트 AI를 활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세 분한테 제가 좀 사실 먼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모으기까지 되게 많은 그 어려웠던 챌린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회사가 좀 겪었던 기억나는 그런 챌린지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뭐 리튼부터 한번 좀. 네, 가장 어려웠던 챌린지는 사실 2023년 첫 해에 제품 내고 주당 성장률에 대한 타겟이 10%로 설정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 10%지 이게 어떤 고리 대금업보다도 좀 되게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놓치면 다음 주는 10%가 아니라 21%를 해야 되네? 약간 이런 상황이 나고, 뭐 두 주를 플랫하게 간다면 그 다음 주는 갑자기 3, 4% 이렇게 올려야 되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가졌던 가장 큰 챌린지는 첫 번째로는 마케팅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을 어떻게 해야지 잘 구축을 할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장 엔진을 밟을 때는 돈 버는 거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돈 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투자 시장 위축돼서 우리는 뭐 이익 내면서 매출 내면서 갈 거야 할 때 저희만 우리 돈 태우면서 MAU 모을 거야 라는 2020년, 2019년식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블리츠 스케일링을 당연히 업계에서도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투자자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내부에서도 당연히 걱정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도 확신을 좀 갖는 영역이 필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성장률을 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돈을 더 써서 마케팅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제품에서 CAC를 눌러주는 액션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것 같아서 제품이랑 마케팅이 협업하는 그런 과정을 처음으로 좀 해봤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각각을 이겨냈냐 하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할 때 무조건 이제 시니어를 한 분 데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팀이 만들어지기 쉽더라고요. 왜냐면 주니어 분들 한 분만 계셨을 때에는 팀을 빌딩한다라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이 영역에서 다른 마케터들이 보고 오기도 하고 그냥 커스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시키는 또 효율적인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지는 그런 모먼트였고, 그래서 마케팅 팀을 구축할 땐 시니어부터 일단 뽑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블리츠 스케일링의 영역은 솔직히 믿음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는 남들이 하는 거 하면 망한다였어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무조건 적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맞고 남들이 무조건 틀렸어야만 저희가 리턴이 2배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이 지금 웅크리고 있을 때 당연히 마케팅을 풀고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어그레시브하게 주목을 빨리 끌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지 더 많은 리소스 같은 것들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을 천천히 잘 설득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품과 공조할 때 있어서는 자극적인 걸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품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GPT-4를 무제한 무료로 가져가는 거였고요. 그 당시에는 GPT-4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비쌌었고요. 그 당시 유저들을 커버하는데도 월에 수억씩 지불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파운데이션 모델 값은 싸질 거니까 지금 이걸 무료로 한다는 이미지를 퍼뜨려 놓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인지를 그렇게 잡아놓는 게. 그 생각하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짜잘하게 다른 협업들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산타 이벤트 같은 것들이 하나 터져서 앱스토어 1등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산타 이벤트는 좀 어떤 이벤트였던 건가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한테 내가 착한 어린이였다고 설득을 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 선물을 주는데, 선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 받으려면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처럼 24일, 25일, 23일, 3일 동안 앱스토어에서 1등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산타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열려면 친구도 초대해야 맞습니다. 된다. 바이럴을 좀 노린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딜라이트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알람 앱이다 보니까 뭐 사실 알람 앱 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알람이의 이제 알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가장 챌린징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람 앱을 누가 돈 내고 써?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4년 전만 해도 구독 모델이 없을 때는 그냥 광고 모델만 있었고,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LTV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논 올가닉으로 페이드로 이제 로아스를 맞추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LTV를 올릴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게 구독 모델 출시였고요. 사실 그 다 미친 거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돈 내고 쓰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돈 안 내고 쓰는데 매달 누가 알람 앱을 돈 내고 쓰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내부에서 여러 뭐 VOC도 보고 할 때 알람이를 뭐 모두가 돈 내고 쓰지는 않겠지만 정말 소수는 정말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 필수 앱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은 뭐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야 이게 내 삶을 바꿨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진짜 못 일어나는데 이거 덕분에 일어났고 택시비만 10만 원 이상 아꼈고 아침에 내 시급이 얼만데 30분 1시간 아끼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을 보면서 특정 사용자들은 이 알람 앱을 유틸리티가 아니라 웰리스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게 잘 워킹해서 지금은 전체 사용자 한 5% 정도는 매달 구독을 하고 쓰고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한 7불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비싼 앱인데 매달 이걸 구독하면서 쓰고 있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5% 사용자한테 나오는 수익이 전체 30% 정도 매출이고, 작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이제 구독 매출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95%의 사용자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죠. 이 광고 수익 고도화를 어떻게 할까를 사실 고민을 10년 넘게 했어요. 저희가 13년 된 서비스인데,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뭐 100개국 이상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파편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로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내부 광고 세일즈 팀을 꾸려가지고 광고 세일즈를 하고 굉장히 높은 광고 단가로 이제 채우시는데, 저희는 뭐 100개국의 세일즈 팀을 꾸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네트워크 광고를 효율화합니다. 뭐 네트워크 광고라고 하면 뭐 애드몹, 뭐 앱러빈, 뭐 이제 이런 글로벌 애드 네트워크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것들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현하면은 좀 더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있겠는데, 이런 개밥 먹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자로서. 그래서 1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DSP, SSP, 애드 네트워크들 사용하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쌓아오면서 실제로 광고 수익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LTV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독 수익이 또 성공하면서 많이 올라갔고, 광고에서도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DAU 성장폭보다 광고 매출 성장폭이 훨씬 2배 이상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기간 동안 그러면 같은 지면을 훨씬 더 높은 광고 단가로 가져오는 효율화가 잘 돼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유효해서 지금은 이제 페이드 로아스로 어느 정도 유저 액퀴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람이라는 앱이 유틸리티다 보니까 좀 무료 앱이라는 인상이 강한데 그거를 거의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수익화를 해오시면서 ARPU를 되게 높여오셨던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뭐 속된 말로 마른 걸레도 지었자면 물이 나온다 이런 것처럼 진짜 이렇게까지 최적화해봤다 뭐 생각나시는 그런 게 있으세요? 일단은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 측정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애드 LTV를 계산하려면 결국 내부에서는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탈할지는 저희가 이제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애드 LTV를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그걸 할 때 또 여기 에어브릿지를 통해서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에어브릿지 잘 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애드 LTV 이제 잘 계산해 갖고 실제로 로아스 맞추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른 걸레 짜듯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광고 디맨드 소스 연동할 때도 정말 뭐 지금도 사실 알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광고 뭐 매체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알람이에서는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계속 A/B 테스팅하고 정말 수십 수백 개, 뭐 수천 개가 넘는 이제 DSP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노하우로 쌓였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라이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챌린지들이 있으셨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팅 유틸리티로 2015년에 시작을 한 서비스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형광펜을 만들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세운 회사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용하는 걸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하이라이팅 유틸리티여서 저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꾸준히 변신을 좀 해야 했는데 AI가 정보 탐색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그 당시에는 AI 검색까지 더해가지고 하이라이트, 뭐 읽을 거리 추천, 커뮤니티, 그리고 AI 검색 뭐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라이너가 AI 서비스를 갖고 있다라거나 라이너가 AI 서비스로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를 고객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언제 쓰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좀 더 큼지막하게 타격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런 안드리슨 호로위츠 랭킹 같은 거가 이제 발표가 될 때 23년도에도 이미 라이너가 전체 트래픽 상으로는 저기에 탑 뭐 한 2, 3등 안에 들었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AI 관련된 걸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챌린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는 미국이 메인 타겟인 고객인데 시장인데 계속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를 뾰족하게 잘하는 회사로 변신하자라고 해서 그 AI 검색이 메인에 나오면서 뭐 커뮤니티 날아가고 피드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저의 좀 근간이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뒷단에 찾으면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이제 사람들이 라이너를 AI 앱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저기 랭킹에도 24년 초죠. 예, 그때는 저기 편입이 되게 되었고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대표님이 알다 보니까 사무실에 갔는데 뭐 다음 주에 아예 제품을 싹 다 갈아엎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게 빨리 갈아엎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걸렸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한 4개 탭 구조에서 저 AI 검색으로 변환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지 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네. 네. 그래서 되게 8년, 9년 동안 이렇게 한 서비스를 LMM이라는 기회를 포착하고 AI 검색으로 바꾸기까지 뭐 3주의 시간이 걸렸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짧다 보니까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가면 이 라이너 같은 경우 사실 글로벌 서비스라는 그 말이 진짜 뭐 모자라지 않은 100개국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글로벌 서비스를 잘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을지 조금만 더 같이 네.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글로벌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글로벌이란 단어를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글로벌이란 단어는 비한국이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 일본, 뭐 동남아, 중동, 유럽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장을 내가 목표로 할 것인가를 좀 메인으로 잡아야 했던 것 같고 저희는 세계에서 표준이 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을 잡았고 거기서 1등 하는 걸 목표로 했고
좀 놀라운 것은 그 미국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 저희 마케팅을 안 하거든요. 일단 100% 올가닉하게 저기 동접자인데 저희 지구본에 보이는 게 이제 유저가 늘어나는 걸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금 특성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일하는 나라를 잘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했는데 그 나라를 이해한다는 건 고객을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은 다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저 칙필레라고 하는 치킨 샌드위치 저거 포인트만 너무 모아가지고 지금 2,000개를 무료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버클리나 여러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실제로 팬을 만들고 그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이제 친구가 되고 이해하고 그걸 제품에 녹여내고 하는 과정에서 차별점들이 조금씩 형성이 됐던 것 같고, 그 결과 그래도 좀 유용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랑 대학생이라는 세그를 타겟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학생, 조금 더 가면 대학원생, 연구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대학생 대학원생을?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유용한 걸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 사람이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딱 이 타겟 고객을 잡고 솔직히 제품을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쓰고 싶은 제품을 만들었던 거에 가깝기는 한데 맨 처음에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이제 라이너에 좀 큰 청크로 이제 자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 좀 그런 사례입니다. 제품을 만들었더니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가 많이 쓰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미국과 대학생을 세그에 집중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LMM이라는 서비스가 등장 후 그 3주 만에 AI 검색으로 피봇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고민 너무 많았고, LLM이라는 게 좀 문제가 너무 다재다능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무슨 문제든 다 풀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에 라이너 형광펜 시작했는데, 그때 1월 31일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놓고 라이너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손으로 고른 정보를 리어셈블해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겠다. 저게 2015년에 이제 작성한 라이너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 탐색을 혁신하자라는 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가 매주 이제 저 타운홀 하는 사진인데, 타운홀 하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씩 오픈 Q&A 하면서 비슷한 정보를 계속 모두가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변신을 해야 될 때 라이너는 상대적으로 그걸 왜 하는지, 그걸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마찰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빨리 변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 정보 탐색을 혁신하겠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여러 개를 냈음에도 하나로 줄인다고 했을 때에도 팀원분들이 그걸 수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네요. 그게 가장 정보 탐색을 혁신하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또 리튼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동재 CPU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리튼이 포털로도 유명하지만 크랙이라는 이 버추얼 AI 챗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아이디어가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초기 그로스가 엄청난데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 크랙이 이제 월에 아직 최신 숫자를 제가 밝히는 게 허락은 안 돼서 수십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좋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돈 잡아먹는 하마였어요. 왜냐면 사용은 많은데 아직 수익화가 성공하기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일단 AI 엔터테인먼트를 하게 되냐라고 하면 운 반 배짱 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배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컨슈머 서비스로 되게 AI라는 물결에 올라타서 시장의 덕을 보겠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AI에서 엔터 쪽 하나는 끼고 가야 된다. 그럼 끼고 가야지 라고 믿고 어쩌면 거기다 계속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PMF가 나올 때까지 무식하게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될 때까지 좀 이것저것 해보고. 또 다른 하나의 소스는 저희 팀 멤버들이, 크랙의 팀 멤버들이 당시에는 팀이 뭐 스쿼드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팀 멤버들 중에 이제 뭐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서브컬처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랜딩된 결론은 웹툰이나 웹소설의 대체제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AI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일반적인 작가보다 못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작가만큼 쓸 거고, 시간이 지나면 탑급의 작가만큼의 뭐 작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갖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내 선택에 맞춰서 스토리를 진행시켜주는 AI의 콘텐츠가 작가 한 명이 미리 작성해놓고 다 같이 감상하자라고 하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콘텐츠보다 우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에 맞춰서 써주니까. 마치 즉흥해서 웹소설이나 웹툰을 써주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하면서 찾아진 거고, 이거를 배팅하게 됐을 때에는 그냥 AI 엔터 하나는 끼고 가야지 같은 무식한 생각이었고, 마케팅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은 점프가 있었던 거는 저희도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해 봤을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크랙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되게 여러 인플루언서들한테 크랙의 마케팅을 맡겼었는데, 그때 이제 확 인지도가 오르면서 순식간에 DAU 같은 것들이 2배로 성장을 하는 케이스들을 발견을 하였고, 그게 마케팅적으로는 가장 큰 소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리튼이라는 회사를 보다 보면 진짜 약간 파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기존의 틀을 깬, 아까도 이제 블리츠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런 시도를 하시는데, 최근에 뭐 GD와의 캠페인 같은 실험도 이제 하셨었잖아요. 그런 실험을 좀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는지, 그런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맞고 대기업도 맞으면 대기업이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돈이 더 많으니까. 레버리지를 더 많이 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는데 남들은 안 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남들이 생각 못하는 인사이트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게 뭐였냐면, 브랜드 캠페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뭐 퍼뜨리고 이런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건 아니었어요. 예, 뭐였냐면, 일단 장기적으로 CAC 무조건 낮춰야 되고, 챗GPT를 한국에서 이겨야 되는데, 한국에서 걔네들을 이기려면 걔네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인지도가 걔네만큼은 안 늘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 뭐 해야 되냐 하면, 노이즈가 생기던 말던 일단 인지도부터 무조건 찍어야 된다가 이제 대전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 CAC 누른다. 마케팅 왜 해? 인지도 높이고 CAC 눌러가지고 더 많은 유저 데려오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그냥 대전제였고, 그러면은 가장 어그로를 세게 끌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는 포맷이 뭐야를 먼저 생각했고, 그 포맷이 예전에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슈퍼볼에서 셀카로 찍었었던 광고의 형태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연예인이 누구야? 라고 역으로 물어봤을 때 GD밖에 없다. 그걸 했을 때 물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모델은 GD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GD를 섭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런 바이럴리티였고 돌출도였고 인지도였고, 그 영역에 있어서 완전 몰빵했었던 캠페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의 마케팅 프로젝트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다 괜찮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남들 안 하는 거 어떤 거든 좋으니까 가져와 제발.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로를 푸시하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는 거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파격이 약간 평소에 내재화된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하셨던 말씀 중에 와닿는 게 노이즈도 그 브랜드 인지의 일종이다라는 또 그런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 훌륭한 분들을 모셨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한 4, 5분 정도 넘겨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딜라이트룸 신재현 대표님께 좀 관심을 좀 그 많은 분들이 보이고 있는 주제가 광고 수익화인 것 같아요. 워낙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광고 수익화를 좀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다로라는 플랫폼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로가 도대체 뭐고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광고 수익화를 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지금 끝났다고 타이머가 돌아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저희는 뭐 알라미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문제 중심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로라는 것도 뭐 저희가 에드텍 시장이 크니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알라미에서 글로벌 트래픽 계속 생기고 이 글로벌 트래픽들 수익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로서 개밥 먹기 하다 보면은 항상 티처 커스터머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여러 앱 네트워크들에 이제 이런 거 추가해달라 저런 거 추가해달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들의 로드맵이 있으니까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더 효율화될 것 같은데라는 거를 사실 10년 동안 계속 쌓아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B2B로 사업하려고 했었던 생각은 아니었고, 저희가 내부에서 잘 쓰다가 이제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들 이제 광고 수익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루를 붙여줬어요. 근데 수익이 막 2배, 3배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사업 기회가 있나 보네 해서 저희 또 주위에 친한 회사들 이제 10개, 20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이제 다로를 붙여드렸고, 그래서 또 운이 좋게도 최소 한 1.5배에서 3배 이상 이제 매출이 뛰는 걸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광고 수익화를 특히 글로벌 파트너들이랑 이렇게 잘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또 역설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작년, 재작년 때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아마존이나 AWS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마존이 뭐 그 이커머스 잘하다가 갑자기 클라우드 서비스 뭐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오잉 했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잘 될 수 있었던 게 이커머스에서 쌓은 그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를 이제 구축하는 사람들의 클라우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플라이휠에서도 똑같은 게 알라미에서 쌓이는 이 A/B 테스팅하고 이 다양한 노하우들이 계속 저희는 내부 엔진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엔진을 어떻게 보면 다른 퍼블리셔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희는 또 역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트래픽 특성의 데이터들이 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엔진이 더 고도화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알람이 광고 수익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플라이휠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 초에 저희가 비트윈이라는 이제 커플 메신저를 인수했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인수하게 됐냐 했을 때 실제로 비트윈도 저희 고객사였고, 근데 저희가 광고 수익 측면에서 훨씬 더 수익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보여서 또 잘 이야기해서 인수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인수하고 광고 수익도 한 3배 정도 뛴 사례가 있습니다. 3배가 엄청 많이 떴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수익화할 때 광고 수익화라는 옵션을 되게 많이 안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 광고 수익화에 대한 지평이 되게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다로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딜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되게 제품에 많이 반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품 고도화 프로세스는 뭐 워낙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VOC의 핵심은 온도차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자와 개발팀, 그러니까 메이커들의 온도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원칙이 원문을 그대로 본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희는 초반 3년 동안 제가 직접 다 답장했을 정도로 VOC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매 스프린트마다 저 포함 모든 리더들 다 모여가지고 이 VOC 원문 저희 이제 글로벌하게 다 들어오니까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한 주에 500개가 넘거든요. 그거 다 그 자리에서 읽고 그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온도차가 느껴져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를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게 되고, 그 문제가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게 팀마다 다르거든요. 그 논의를 하면서 그 온도차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VOC를 보면서 우리가 사용자 관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게 되면 뒤에 제품 고도화 프로세스는 내부에 있는 그냥 프로세스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500개 이상이 되는 VOC를 직접 다 번역을 해서 읽어본다. 그래서 거기서 본질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 세 분이 공통점이 이제 AI라는 그 화두로 또 묶이시는데, AI가 되게 다양한 지점이 있잖아요.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을 거고, AI 검색도 있고, AI를 통한 그로스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여기 계신 마케터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 혹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생각, 이렇게 각각 한 분씩 1분 정도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너 김진우 대표님부터. 네. 마케터 화두. 저는 AI를 써서 제품을 만들고 뭘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기술에 너무 매몰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AI는 도구니까 그 원래 못하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그냥 딱 바라본 다음에 내가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저는 이제 제품 개발 관점에서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녀석이 이제 지금 단독으로는 엄청난 효율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이제 뭐 보면은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떠올리는 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를 줄여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그냥 기대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회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고객의 어둠션 레이트도 바뀌면서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변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어서 오늘 승자가 내일의 승자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좋은 시장이라는 것 정도는 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셔갖고 짧게 얘기하면은 저 항상 생각하는 게 AI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AI가 목적이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결국 어떤 문제를 풀지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좋은 문제를 정의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AI를 바라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내가 이제 우리 서비스가 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 깊게 고민해보고 뭐 정의하는 게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AI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케터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이 크게 기능상의 차이가 있지 않으면 작은 차이들을 유저가 몰라요. 이 퍼포먼스나 모델의 레벨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어지간한 모델들 다 테스트해 보는데요. 결과 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뭐 예를 들면 제미니 AI가 챗GPT보다 더 좋아진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거 유저들이 그만큼의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모델의 성능에 비해서. 그래서 마케터가 어찌 보면은 중요한 이유는 어텐션 이코노미가 AI에 진짜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 고놈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질 수 있는 놈이 뭐야? 물론 장기적으로는 펀디멘털하게 가치를 줘야겠지만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 치고 나가면 어그로를 끌고 그 어그로 끌은 거를 이제 좋은 제품 한 번으로 땡겨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혹은 돈을 벌고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어그로를 끄는 능력이 과거보다 지금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AI 마케터 포지션 광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 들어봤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